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가 이상하다고 어제 아침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했었습니다.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국번 8천여 개를 무작위로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60개 국번만 사용했고, 결번 등의 이유로 비적격이 된 번호의 비율도 3월에는 60%가 넘었다가 이번에는 8%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90% 이상의 번호가 적합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역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판단해 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이고 범죄죠. 이번 여론조사에 그런 조작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지시를 내린 범인을 찾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무트로 오른 세월호가요, 심각한 선체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소금물을 머금은 금속이 공기와 접하면서 빠르게 부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힌 배 뒷부분은 좌우로 뒤틀리고 일부 함몰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이렇게 사고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선체가 올라온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슬퍼요, 보니까. 예. 배 자체가 슬프다, 사실은. 네, 또 하염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수습자나 유가족들 등을 보고 있으면요, 또 더 슬픕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최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50통 정도의 손편지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손편지가 내용이 비난인 겁니까? 아니면? 예, 일종의 팬레터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팬레터. 예. 예. 한 남부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 말에 따르면요, 남부교도소에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로 들어온 수용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최순실 씨에게 손편지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 서신 교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도소로 옮기면서요, 그 제한이 풀려서 요즘 이런 편지가 계속 득달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가 이제 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이 많고 그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롤 모델이죠, 롤 모델. 나도 저 정도로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예, 최순실 씨 처음에 한두 장 읽다가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할 일도 없으니까 다시 읽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가요,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8일 9일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받는 대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확실해 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지적했다는 거 먼저 밝혀두고요. 사실 이 여론조사, 이 선거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꼼꼼히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식으로 튀는 케이스는 처음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010 다음에 4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국번이. 그러면 1부터 10까지 10개가 가능하죠. 첫 자리가. 근데 총 4자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0개의 전화번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자리 수를 통해서. 근데 그중에서 8,000개를 썼다는 거죠. 지난 조사에서는. 이거는 꼭 몇 개를 써라고 하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모집단이 충분히 커야 되니까 1,000개 이상을 보통 사용하고 8,000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 조서는 그중에서 국번을 60개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근데 이 60개 국번이 혹여라도 특정 지역이거나 뭐 특정 직업군이거나 혹은 특정 답변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군집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왜 골라냈냐 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조사 개요를 이거는 그 KBS나 연합뉴스에 조사 개요 발표에도 없어. 이건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개요가 발표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표준표. 그 표를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체크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이제 그렇게 국번도 적지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죠. 네. 대단히 이상한데. 선거 기간에는 모든 여론조사의 조사 기여를 사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기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이 이걸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도하는 기자들은 최소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유무선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제 지적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자신만의 해명이 있겠죠. 예, 뭐 반박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 없다고 하고요. 네.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설명만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지 않고 그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조사 기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획기적인 방법인 거죠. 무작위라는 건 상대가 누군지 따지지 않고 돌리는 건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무작위를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이 그분들에 의해서 개발됐다면 굉장히 예, 획기적인 조사 거죠. 대상에게 3번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받는 콜백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실제 의도를 담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그 수치가 유사하게 나오도록 미세한 문항의 조정이라든가 혹은 조사 기법의 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준 적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답니다. 마음을 먹으면. 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죠. 업계에서는. 이거 기술이 들어갔구나. 하지만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 방송이 이 수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조사 방식이나 의구심이 가는 조사 개요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기에 과연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가 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여론조사 특히 선거 기간에는 특히나 기자들은 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냥 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걸 검수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쳐다보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전화해보면 알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해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 통계 분야, 네. 특히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하고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잠시 후 인터뷰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관련해서 초긴장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5월 9일 대선 이전에 북한의 태도 변화 시한을 정해놓고 이후에 대북 단독 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확인되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직결시키고 전략전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 물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물론 예. 확인되지 않은 뉴스일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 굉장히 돌았습니다. 예. 단독 행동을 미국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자 또 정치권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걸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긴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 후보들은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정책 발표와 경제개혁 의제 강조를 위한 젊은 층 지지율 수복에 나섰는데요. 과거 국민적 청년 멘토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지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요, 어제 관련된 행사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취약 지지층을 공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자, 다음 후보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제 경남도지사 퇴임식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또 강성노조와 정교조를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막말 또한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요구는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강성 보수 입장에서는 노조와 정교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막말이 아니고 예, 센 발언이긴 한데요. 예, 풀 워딩을 보면. 예, 그분들한테는 약속인 거죠, 약속. 예. 자, 다음 후보는요? 바른정당의 유승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전혀 없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다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양보수 후보 중에는 지지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단일화를 이분을 대상으로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하도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15일까지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보 자신은 전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다른 후보들은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개헌을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과감한 제안인데.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은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죠. 자, 또 마이너 후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출마 선언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어제 입장도 냈는데요.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 20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하자 그에 대해서 양심을 팔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가장 크게 보도된 대선 관련 발언이었어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찾아갔던 것도 뉴스가 꽤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죠. 접견 거부됐다고. 예, 하지만 편지는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을 한번 쭉 일별해서 브리핑을 해볼 시간이 부족하네요. 짧게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의 강점은 이제 적극 투표층에서의 강세, 표 충성도가 강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약점이 이거죠. 결속할 만큼은 다 결속한 거 아닌가. 이 약점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선의 대표 선수가 됐죠. 이건 구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 구도가 만든 지지율은. 그게 최대의 강점인 거고. 약점은 이제 보수 진보 양쪽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딜레마에. 뭐 많이 나온 얘기인데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후보들의 어떤 전 상황을 이야기해서 홍준표 후보는
본인 혼자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점이 있어요. 최대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최대 약점이죠. 본인이 판을 짜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만큼의 서포트를 하기 힘들다. 당의 힘이 빠져서. 유승민 후보는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최대의 적이죠. 네. 후보 자질은 훌륭한데 말이지.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우리나라 대선의 표심 특성상 표를 주지 않는 거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사표 방지 심리. 오랫동안 당해왔던 그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정의 최대 피의자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의당 지지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양상. 이런 딜레마가 이들 후보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들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부 함몰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이렇게 사고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선체가 올라온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슬퍼요 보니까. 예. 배 자체가 슬프다 사실은. 네, 또 하염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수습자나 유가족들 등을 보고 있으면요 또 더 슬픕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최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50통 정도의 손편지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가 이상하다고 어제 아침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했었습니다.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국번 8천여 개를 무작위로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60개 국번만 사용했고 결번 등의 이유로 비적격이 된 번호의 비율도 3월에는 60%가 넘었다가 이번에는 8%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90% 이상의 번호가 적합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무트로 오른 세월호가요 심각한 선체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소금물을 머금은 금속이 공기와 접하면서 빠르게 부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힌 배 뒷부분은 좌우로 뒤틀리고 일도인데요. 손편지가 내용이 비난인 겁니까? 아니면 예, 일종의 팬레터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팬레터. 예. 예. 한 남부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 말에 따르면요. 남부교도소에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로 들어온 수용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최순실 씨에게 손편지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 서신 교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도소로 옮기면서요. 그 제한이 풀려서 요즘 이런 편지가 계속 득달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가 이제 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이 많고 그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롤모델이죠. 롤모델. 역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판단해 업체 데이터를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이고 범죄죠. 이번 여론조사에 그런 조작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지시를 내린 범인을 찾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